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역시 또 이제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신중론 이게 이제 다시 나오면서 좀 시장을 흔들었고, 또 그래서 이제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전 종목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을 앞둔 것도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키우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제 출발해서 바로 이제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4만 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그게 뭐 매물도 부르고 또 시장 주변의 상황도 좀 나빠지면서 결국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이 뭐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우리 시장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완전히 현선물에서 매도 쪽에 쓰면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에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이거 이제 뭐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외국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현선물에서 그냥 매도가 지속되면서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을 결국 키워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97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50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7,20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724.62포인트, 어제보다 1.03%나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15% 정도 밀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가 좀 일어났어요, 코스닥에서. 그래서 잠시나마 좀 회복되는가는 이제 뭐 희망도 좀 가졌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강하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는 낙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3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256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개인도 389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는 855.06포인트, 어제보다 1.76%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갭 상승인데 음봉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갭 메우기야 뭐 예상을 했던 거지만, 양시장 모두 오늘 하락으로 이 갭 메우기 치고는 조금 심각한 갭 상승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침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54원 90전에 끝났어요. 1354원 90전. 어제보다 9원 90전, 거의 10원이 이제 다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635억이나 팔았고, 기관도 75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은 151억, 기관은 327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에 띄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다 샀는데 38억 29억,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그랬고, 나머지는 뭐 전부 엇갈렸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매도를 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들은 190억, 219억 이렇게 샀는데 기관이 125억, 256억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99억, 129억 이렇게 순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이제 126억, 144억 이렇게 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378억, 기관은 270억. 오늘 이제 아마 단일 종목으로 알테오젠이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HLB는 외국인이 4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9억 팔았고, 엔캠은 외국인 148억 샀고, 기관은 42억 팔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보면은 오늘 시장의 특징이 모든 길이 다 막혔잖아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모든 길이 턱턱턱턱 그동안 이제 잘 가던 뭐 전선 전력 설비까지도 전부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급이 죽어버렸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동안 이제 뒷전에 놨던 이제 재료나 이슈나 뭐 이런 거를 재소환하는 거예요, 장이. 왜냐하면 이제 그건 손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성 이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사용 빈도가 별로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장. 시장은 뭐 항상 움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런 것들이 다시 소환되는 이제 그런 모습의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섹터 안에서도 서로 시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이슈를 가진 종목은 오르고 아닌 건 빠지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슈 섹터보다는 그 개별 이슈성 그런 이제 시장이다. 오늘 뭐 특이한 거 보면 이제 페인트 같은 거 이거는 사마 페인트가 이제 앞장서서 끌어왔죠. 근데 이제 카이스트의 최남순 교수팀이 그 만든 리튬 이온 전지 상온 고온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한다. 그래서 이게 연장할 수 있는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민간 수탁 과제를 통해서 그 사마 페인트가 특허를 취득했다. 이거 소환이죠. 옛날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시 이게 소환됐어요. 근데 이제 아시지만 뭐 페인트가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고, 생각보다 뭐 건설 경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나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잠깐 말씀드린데 뭐 친환경이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커버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특수도료 개발 이런 거에 이제 기대를 많이 걸고 특히 이제 그 페인트 업체는 아시지만 그 5개 빅 5가 사실 전체 마켓쉐어의 8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것들이 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좀 하다가 오후에 좀 죽었는데 뭐 출산 장려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이제 출산 장려 관련 이거는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테무나 알리 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어린이용 뭐 그 유모차나 장난감 무슨 뭐 여러 가지들이 그게 이제 환경물질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KC의 허가를 받은 것만 뭐 하라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직구 그런 거는 이제 직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사에 기대하고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음료 이거는 뭐 식음료도 그렇고 식음료는 제가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특정 종목을 뭐 써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 썸네일에 그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를 다시 오염수를 다시 오늘 이제 또 6차 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예견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수산 이런 거. 왜냐하면 이제 원양에서 잡아온 거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음식료도 이제 뭐 K푸드 열풍이 이제 다시 불었다. 여기는 이제 삼양식품이 앞장섰어요. 삼양식품이 1분기 실적이 3,857억 매출에 801억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무려 235% 이상 늘어난 거니까 서프라이즈가 맞죠. 그게 이제 뭐 불닭라면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K푸드가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린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식음료 회사들도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르면서 조금씩 익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롱런하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롱런하는 이슈가 아니고 그게 뭐 암만 먹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그건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 한 3시 20분경인가요?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동해에다 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칸츄리 리스크를 지금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뭐 개별성 재료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나 분주했는데 실속이 없는 뭐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조정 장세예요. 왜냐하면 메인이 못 가요. 수급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있던
그런 재료나 이슈를 다시 재소환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야 이거 별로 안 써먹은 재료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때 이제 상당히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쫓아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백만개미 스쿨 4층에 갖고 리딩방, 그래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손해보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아이디어를 좀 주셔서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백만개미 스쿨에 이거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병정개미, 여러분 아시죠? 병정개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무적인 그 전화번호를 제가 여기 이제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로, 근데 이 전화는 전화 거는 게 아니고 문자만 남기세요. 문자.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만 보내면 돼요. 그럼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백만개미 스쿨, 그 다음에 뭐 누가 뭐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을 한세구구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뭐 권유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백만개미 스쿨 가입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여기다가 시황 물어보는 데 아닙니다. 시황이 아니고 그런 이제 일들에 대해서 문자를 남기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답변을 시간을 내서 전화를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좀 이제 보죠. 이제 시장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뭐 이번 달 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이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뭐 이렇게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변동성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이미 뭐 예견했던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결정적인 시장의 방향을 지어줄 그게 뭐냐 하면 금리 인하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higher for longer, 뭐 이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의 변동성 구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투자자한테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뭐 피해갈 수 없으면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야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제 미국 시장은, 미국의 행정부는 지금 사실 모든 거를 11월 대선에 맞춰 놓고 있어요.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온통 모든 게 다 거기에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긴축이 뭡니까? 유동성 축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행정부는 뭐 오히려 약간 확대하는 쪽으로, 유동성 확대하는 측면으로 자꾸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표심 때문에 그래요. 표심. 야, 이게 뭐 어느 나라는 할 거 없이 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놈의 표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첫 번째가 강력한 중국 때리기잖아요. 중국 때리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세뇌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러스트 벨트 있는 거기서 뭐냐면 전형적인 이제 백인들, 그러니까 이 중국 나쁘다. 얘네들이 우리 일자리 뺏고 싸게 막 팔고 그거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얘네만 없애면 우리 산다. 뭐 이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해야 실제로 그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뭐 껌만 있으면 때리는 거예요. 껌만 있으면 뭐 이것도 그래, 그럼 그것도 막고. 오늘도 벌써 몇 개예요. 뭐 튀어나온 게 그냥 이거 하면 그냥 중국 막 그럴수록 표가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이민 정책, 이제 멕시코 쪽으로 해서 이제 히스패닉 이쪽에서 일자리 들어와서 뺏으니까 그거 걔네들도 못 들어오게 해야 우리 일자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표기 때문에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기차를 막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붙이고 막 이러면 이제 중국 전기차가 비싸지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걸 쓰니까 잠깐은 그런 거 있지만 궁극적으로 좀 길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세계 경기를 침체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미 IMF가 경고하고 났었잖아요. 어제 IMF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뭐 그게 귀에 들린 리가 없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차피 이제 11월 대선에 이겨야 되니까 그 대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시장은 이런 시장의 부침은 우리를 이제 자주 좀 당혹하게 만들 거예요. 뭐 이게 뭐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때도 뭐 이런 게 뭐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시장에는 뭐 이런 일이 있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주식 시장의 그 답을 가지고 이거를 대응하면 그래도 이 난관도 좀 쉽게 다른 분들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순환성 이슈 있잖아요.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메인스트림이 못 가니까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가 어떻다. 아주 제가 그리고 이제 기사에도 속으면 안 돼요. 그 기사가 다 기사가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랬다. 근데 실제로 그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지 아는 거죠. 엄청나게 나와서 제가 텔레그램에 보내드릴 때 그거 빼느라고, 오늘은 이제 막 그런 거 다 스킵하고, 이건 말도, 이건 괜히 아셔야 골치만 아파. 이래서 이제 뺀 것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성의 작은 이슈에서, 그럼 이게 진짜 가는가 봐. 이러면서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뭐 이러면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금방 다이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우선.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기업이라는 게 암만 좋아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배반하지 않는다. 뭐 잠시 힘들 수는 있어요. 이제 뭐 이런 수급 관계니 그렇지만 결국은 실적 좋은 애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는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실적이 좋은 거에 더 덧붙여서 플러스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고 얘는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괜찮다. 이쪽은 지금까지 잘 벌었지만 앞으로도 더 잘 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벌었는데 앞으로는 좀 덜 벌 것 같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벌었는데 앞으로도 더 잘 벌 것 같다. 그런 주식에만 신경을 써야 돼요. 뭐 잠깐 흔들리고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타이밍을 수급 라인으로 잡고 그것들을 목적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잘 가다가 조금 이렇게 꺾이려고 그러면 이식된 거 일부 팔아놓고 기다리다가 또 밑으로 했다가 돌면 또 샀다가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잘 벌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시장에서는 결국은 걔네들이 살아요. 딴 거는 뭐 왔다 갔다 괜히 막 하더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그 수급 라인도 잠깐 흔들리지만 뭐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이런 거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게 시장의 답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답을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답지를 보고 우리 학창 시절에 얼마나 답 보고선 문제 풀면 되게 쉽잖아요. 그럼 시장을 쉽게 만들어야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시장을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때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 뭐 주말에 장이 올라야 되는데 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침이 뭐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벌 때 잘 벌어야죠.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제가 슬콘생에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백년의 약속이라는 노래를 연주해서 올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 뭐 무슨 날 뭐 스승의 날 뭐 어버이의 날 어린이날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부부의 날이 없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못 찾았어요. 부부의 날. 그래서 한번 이거 연주해 봤습니다. 예, 뭐 지금 잘 두 분이 잘 사시거나 아니면 뭐 한 분이 돌아가셨어도 또 뭐 생각나실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뭐 결혼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간 뭐 그래서 오늘 그 저도 이제 뭐 자식들 다 해서 출가하고 뭐 이러고 보니까 그 부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친구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여러분 들어보시고 예. 주가는 빠졌지만 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주말 좀 행복한 시간 좀 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